안녕하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시험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이 21년도 마지막 기능사 필기 시험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최종 점수 77점으로 합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필기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약 2주 정도였고 제가 문과생이고 수포자이기도 해서 기술적인 기초나 수학 기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정비 기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자격증이고 정비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비기사, 기능장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자가정비를 하면서 차에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취미의 영역이긴 해도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과 자격증이기도 하고 접근하기에 좀 허들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인 분들, 특히 저처럼 문과생이신 분들도 쉽게 필기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격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정비기능사는 1년에 4회 시험이 있고 시험 기간이 약 열흘입니다. 열흘이라는 게 뭐냐면 열흘 동안 전국에서 시험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골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시험 날짜를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시험 등록비도 14,500원이라서 그리 비싸지 않고요. 다만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라서 그런지 필기 시험장의 선착순 등록이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원하는 지역이나 시간에 시험을 보시려면 오픈 시간인 10시에 맞춰서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는 총 60문제로 6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문제당 1.66점 정도 되니까 36문제 이상을 맞춰서 60점을 넘으면 통과가 되고 요즘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점수와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은 2년 동안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니까 일단 필기만 통과하셔도 준비 기간은 충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필기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 준비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사시면 됩니다. 3만원 안쪽이면 괜찮은 책을 한 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패스 자동차 정비 기능사라는 책을 구매를 해서 봤는데 굳이 이 책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책에 과거 필기시험 기출문제가 많이 있었고 밑에 정답과 해설이 바로 달려 있어서 문제 풀기가 편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막상 오탈자가 많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 책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학계산기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카시오에서 나오는 공학계산기가 유명해서 저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요즘은 2만원 내외로 괜찮은 계산기가 많이 있습니다. CBT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기를 따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공학계산기를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학계산기만 가지고 있어도 공짜로 풀리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의 조향각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비 문제입니다. 저는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풀 줄도 모르지만 여기 공학계산기에 있는 사인 계산 기능을 이용하시면 수치만 넣어줘도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짜 문제를 2만원 아낀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문제들 중에서도 분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분수도 헷갈렸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공학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공학계산기를 구매하셨으면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기본 방향을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거지 자동차를 설계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딱 60점만 넘겨서 합격하는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과생이면서 기계 지식이 전혀 없어도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이 시험이 바로 문제은행식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매년 출제되는 기출문제에서 별로 바뀌는 것 없이 돌고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20문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앞부분을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제가 2주 만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한 거는 바로 이것 덕분인데요. 저는 바로 기출문제 모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기출문제를 푸시면 아마 모르는 것 투성이에 외계어 같은 말들 때문에 바로 책을
덮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모르고 어색한 게 당연하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숙달도 가능한 거예요. 일단 첫 회 문제는 천천히 잘 읽고 없는 지식, 있는 상식 최대한 짜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봅니다. 물론 공식도 모르고 지식도 없으니까 못 푸는 문제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어쨌든 풀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풀리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시험에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바로 안전에 관련된 파트들인데요. 자동차 밑에서 수리를 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쓰는 게 옳은가 아닌가, 절단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전원을 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패턴만 잘 파악한다면 다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공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정도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은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 라는 문제인데, 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장치라고 문제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문제예요. 물론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지만 눈에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미 20문제를 맞추고 들어갔어요. 나머지 16문제 이상만 맞추면 이제 우리는 합격입니다. 이제 나머지 40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지만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문제와 답이 달라지는 약간은 까다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변형이 되긴 해도 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해박해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책에 소개되는 수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독학으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문제에 나오는 키워드 자체를 외워서 그 키워드에 관련된 문제의 형태만 외우시는 거예요. 문제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디젤 기관에서 열 효율이 가장 우수한 형식은 무엇인가? 1번 예연소실식, 2번 와류실식, 3번 공기실식, 4번 직접 분사식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 직접 분사식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냐면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직접 분사식, 2번 예연소실식, 3번 와류실식, 3번 연료실식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 연료실식이에요. 문제가 조금 다르죠? 두 문제는 분명 다른 문제지만 같은 키워드가 있죠.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익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할 범위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공식뿐만 아니라 계산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10문제를 과감히 버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정신건강과 시간 절약에 좋으실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런 문제들이 쉬운 공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건 공학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계산해 보시면서 두세 문제 풀 수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이 10문제 내에서 내가 3문제만 가지고 가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7문제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에는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결국 나머지 3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30문제에서 반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기서는 아쉽지만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또 푸시면서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문제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해답 키워드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리는 문제를 포인트만 바꿔서 출제하니까 핵심 키워드를 잘 외우셔서 거기에 속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이 60문제에 대해서 유형과 각각에 대한 공부법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팁이에요. 저는 시험 전날까지도 하루 종일 문제를 풀면서 해답을 외우고 반복 작업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머리가 좋지 못해서 전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최종적으로 리마인드를 하면서 문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11시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 6시에 일어나서 4시간 정도 기출문제를 전부 빠르게 훑어보면서 답이 헷갈리는 것들만 휴대폰으로 찍어서 문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이렇게 사진을 빠르게 넘기면서 문제 화면을 머릿속에 이미지 자체로 각인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문제들도 최소 1시간 정도는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만 이미지를 잘 유지하시면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당연히 문제를 순서대로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넘기면서 찾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그 문제부터 찾아서 푸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넘기면서 전부 다 보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가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애매하고 어려운 것들을 시험 직전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까먹기 전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던 문제 2-3개 정도는 일단 해결을 하고 가는 거니까 시험 합격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이거 괜찮은 팁 아닌가요?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다면 시험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다 풀고 재차 확인을 할 때도 30분 정도는 여유가 생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찬찬히 훑어가면서 문제풀이에 실수가 없었는지 빼먹은 부분이 없었는지 잘 보시면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제출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2번 하시면 바로 점수와 합격 여부가 나오니까 이제 기분 좋게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2주 동안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면서 했던 공부 방법과 팁이었고요. 아직은 저도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서 실기에 대한 공부법과 팁은 제가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